수진 씨, 이것 좀 봐요. 자세히 좀 보라고요. 세상에, 믿겨져요? 오늘 아침 제 카카오톡 단톡방 강남 파이 사랑 모임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파이 USDT 온 크라켄 순. 이거 보여요? 저 거대한 크라켄 문어 로고가 딱 박혀 있잖아요. 제가 뭘 했어요? 이 5천 파이 팔아서 한남더일 펜트하우스 현찰로 사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했죠? 이번에야말로 나보고 코인 캐는 아저씨라고 비웃던 이웃 녀석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겁니다. 자, 전문가인 수진 씨가 확인 좀 해줘요. 저 언제 매도 버튼 누르면 됩니까? 오늘 오후에 고깃집 문 일찍 닫고 당장 집 보러 가야겠어요. 준호 씨, 진정 좀 하세요.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요. 이제 겨우 2026년인데 무슨 서기 3000년에 사는 사람처럼 구시네요. 어디 한번 줘보세요. 디자인은 꽤 그럴싸하네요. 크라켄 특유의 보라색에 현대적인 산세리프 폰트까지 썼군요. 하지만 준호 씨, 제가 매일 이런 포토샵 합성 사진을 몇 장이나 봤는지 아세요? 대역 50장은 돼요. 파이가 바이낸스 간다, 코인베이스 간다, 심지어 어제는 파이가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사진을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사람한테 찬물 좀 끼얹지 마요. 이번엔 다르다니까요. 톡방 형님들이 실리콘밸리에 비밀 소스, 내부 정보통이 있대요. 게다가 저 캔들 차트 좀 봐요. 저렇게 리얼한데? 설마 우리 5천만 커뮤니티가 사진 한 장에 속겠어요? 저기 봐요. 예상 가격이 314달러 퍼 파이잖아요. 지금 원화 환율로 계산하면 저 완전 대박난 거라고요. 대박인지 쪽박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준호 씨한테서 겉절이 김치 냄새보다 더 지독한 포모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준호 씨, 우리는 지금 2026년 서울에 살고 있지 비트코인 초창기인 2010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칙 하나는 기억하셔야죠. 찌라시는 마약이고 온체인 데이터만이 의사다. 저 사진이 진짜냐고 물으셨죠? 제가 바로 답해드릴게요. 2026년 2월 10일 이 시간부로 크라켄 공식 홈페이지나 코어팀 블로그에는 그 어떤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저기 적힌 순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거 모르세요? 크립토판에서 순은 내일일 수도 있지만 다음 생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아니 떼넣는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노드를 얼마나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홍대 카페만 가도 P2P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설마 저런 대형 거래소들이 눈뜬 장님도 아니고 그 잠재력을 못 보겠어요? 내 생각엔 그놈들이 뒤에서 몰래 매집하려고 일부러 소문내서 가격 누르는 거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음모론적 사고방식이 파이오니어들이 돈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준호 씨, 크라켄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미국과 유럽에서 법적 준수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까다로운 거래소 중 하나예요. 그들은 암시장 찌라시 뿌리면서 일하지 않아요. 만약 파이를 상장한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타임스탬프, 명확한 거래상, 트레이딩 페어에 포함된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니콜라스 박사의 공식 확인이 있어야 해요. 준호 씨가 보고 있는 그 사진요? 제가 장담하는데 99% 캔바나 포토샵으로 만든 거예요. 조회수 빨아먹으려는 톡방 방장지시거나 더 최악의 경우엔 준호 씨를 이상한 링크로 낚으려는 수작이겠죠? 이상한 링크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아는 동생이 크라켄 계정 사전 등록하면 파이 에어드랍 준다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긴 했는데 저 그거 눌렀거든요. 하지만 24단어 비밀 구절은 입력 안 했어요. 맹세코. 그냥 지갑 연결만 해서 체크만 해봤는데. 세상에, 준호 씨, 제가 수백 번도 더 말한 생존 백서의 제1 금기사항을 어기셨네요. 잘 들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는 건 낯선 사람한테 금고 열쇠를 한번 쥐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는 준호 씨가 승인, 어프로브 버튼을 누르는 순간 7년 동안 캔 파일을 밀초 만에 증발시켜버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약 파이가 크라켄 상장 임박이나 파이를 테더, USDT로 스왑 같은 링크를 무심코 누르신 분이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이참에 방송 듣고 계신 5만 명의 파이오니어 형님 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장 합성 사진 보고 심장이 쿵쾅거린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심쿵이라고 적어주세요. 반대로 냉정하게 합성인 걸 알아챘다 하시는 분들은 냉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준호 씨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한국의 충격적인 법률적 진실을 제가 곧 폭로할 테니까요.
될까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이따 집에 가서 지갑 연결 바로 끊을게요. 그런데 수진 씨, 다시 사진 얘기로 돌아가서요. 왜 그렇게 가짜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렇게 화질도 선명한데. 저와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부해 드릴게요. 첫째, UI UX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입니다. 크라켄 거래소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극도로 엄격해요. 그들은 주로 GT 아메리카 폰트를 쓰는데 준호 씨가 보여준 사진은 윈도우 기본 폰트인 에어리얼이나 로보트를 썼네요. 초보적인 실수죠. 둘째, 시장 논리, 마켓 로직입니다. 거래 쌍을 보세요. 파이 USDT라고 되어 있죠. 현재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입니다. 즉 방화벽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준호 씨 지갑에서 크라켄 지갑으로 파일에 전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문을 체결합니까? 크라켄이 스스로 파일을 찍어내기라도 한답니까? 이건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 방화벽이라는 게 열리기 전까지는 거래되는 척하는 모든 사진은 다 그림의 떡이다. 이거죠? 정확해요. 현재 이 파이 네트워크를 거대한 인트라넷, 사내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끼리 파일을 주고받거나 생태계 내에서 물건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크라켄,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넓은 바다로 나가려면 이른바 브릿지가 필요하고 코어 팀의 완전한 개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준호 씨. 이건 기술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파이가 크라켄에 상장되는 걸 막는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법, 로입니다. 특히 작년에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규제가 엄청나게 조여졌거든요. 법이라고요? 우리나라가 크립토에 꽤 개방적이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 코인 거래량이 세계 탑급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개방적이죠. 하지만 통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2026년의 그 통제는 준호 씨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만약 파이가 거물들의 놀이터에 입장하고 싶다면 파이는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골 탈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파이가 지금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지 그 답을 들으면 다음 파트에서 아마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 전에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제가 낱낱이 파헤쳐 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아요 1000개 넘으면 왜 지금 현금보다 파이를 들고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진 씨, 빨리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시장의 상어인 크라켄이나 업비트조차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거래소야 그냥 사고 파는 사람만 있으면 수수료 챙기는 거 아닌가요? 진호 씨, FTX 파산 사태나 우리 한국의 루나 테라 사태를 잊으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금융위원회 FSC가 철권 제재를 적용했잖아요.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2026년 파이가 서우에서 합법적으로 상장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생존 조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80% 콜드월렛 예치. 거래소는 사용자 자금의 80% 이상을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무 보험 가입. 해킹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트래블룰. 이게 현재 파이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만 원, 약 750달러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전송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부분적인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오픈 메인넷이 완전하지 않은 파이 네트워크는 당장 이 트래블룰을 즉시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크라켄이 니콜라스의 완벽한 KYC 데이터 연동 없이 파이를 지금 상장한다면 그들은 FSC로부터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징역 10년이라니. 어쩐지. 그러니까 파이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였군요. 그럼 코어팀이 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려고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니콜라스는 느린 게 아니에요. 그는 지속 가능한 체스 게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조금 늦더라도 미국, 한국, 유럽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빨리 상장했다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일주일 만에 상장 폐지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드립니다. 빨리 상장해서 팔고 튀기, 위브, 느리지만 확실한 글로벌 화폐 되기.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혹은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곧 공개할 노드 통계 수치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누르세요. 준호 씨가 기절초풍할 숫자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법적인 건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말은 똑바로 합시다. 파이 채굴한 지 7년이에요. 여전히 이 모양이면 이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큰 희망 고문, 그림의 떡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좀비 프로젝트 된 거 아니에요? 점비 심장박동이 이렇게 셉니까? 제 컴퓨터 화면 좀 보세요. 이건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활성화된 노드 숫자를 보세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3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크립토의 제왕이지만 퍼블릭 노드는 약 17,000개에서 2만 개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가장 큰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지만 역시 8,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오갑니다. 뭐라고요? 비트코인의 10배가 넘는다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죠? 농담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참여 컴퓨터 수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노드 수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 다음이고 베트남,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밖에서 돌아가고 있는 저 노드 컴퓨터 하나하나가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하는 작은 은행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세 내고 컴퓨터 사서 5, 6년 동안 24시간 내내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사실이라면 서울 최고의 IT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이 20만 명이 다 미쳤다는 겁니까? 그렇네. 전 그냥 할 일 없는 주부들이 폰이나 누르는 건 줄 알았어요. 인프라가 이렇게 엄청난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진지하게.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일부러 이해하지 않으려는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코드 is law. 파이의 힘은 입으로 뜯는 314달러나 1000달러에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는 저 23만 대의 컴퓨터에 있습니다. 솔라나나 다른 네트워크들이 툭 하면 멈출 때 파이가 해커들에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죠. 자, 형님들, 지금 팟캐스트 듣는 분 중에 파이 노드 돌리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컴퓨터 사양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코어 i7, i9 아니면 라이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노드 돌리는 게 번개 버튼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파일을 많이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진 씨, 노드 얘기 들으니 좀 안심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부산에 사는 제 고모가 어제 전화 와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글쎄 코어팀 지원 담당자라면서 영상통화 비디오 콜이 걸려왔대요. 얼굴이 니콜라스 박사랑 똑같이 생겼더랍니다. 그 사람이 고모 계정이 KYC에 걸려서 원격 잠금 해제를 해야 하니 비밀 구절 24단어를 불러달라고 했대요. 고모는 철석같이 믿고 술술 다 불러줬죠. 5분 뒤에 2020년부터 모은 1만 파이가 싹 사라졌답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해요. 니콜라스가 개인한테 전화를 다 합니까? 맙소사, 또 그놈의 AIT 페이크 수작이군요. 준호 씨, 지금 당장 친척들한테 다 연락해서 경고하세요. 2026년 현재 AI 기술은 니콜라스는커녕 대통령 목소리와 얼굴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코어팀이 100번도 넘게 적색 경보를 냈잖아요. 그들은 절대요 파이오니어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지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고모님 사건은 해커들이 AI로 얼굴을 스캔하고 목소리를 위조한 겁니다. 이건 신종 보이스피싱인데 예전보다 1000배는 더 위험해요. 그럼 우후죽순 생겨나는 P-익스체인지니 P-마켓이니 하는 웹사이트들은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당첨됐으니 비밀번호 입력하고 선물 받아가라던데? 100% 사기입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의 원칙은 비수탁형이라는 거예요. 즉, 오직 당신만이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홈페이지가 예뻐도 아무리 높은 가격을 약속해도 24단어 입력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쥐덫입니다. 입력하는 순간 다 잃는 거예요. 블록체인 거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못 찾아요.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지갑 비밀번호는 목숨입니다. 비밀번호 물어보는 놈은 강도예요. 만약 이런 사기 문자 받아보신 적 있다면 댓글에 사기꾼이라고 적어서 커뮤니티에 경고해 주세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좋아요. 슬픈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제 즐거운 얘기 좀 하죠. 사기꾼들이 파이를 노린다는 건 그만큼 파이가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수진 씨, 중국 커뮤니티랑 서울의 몇몇 모임들이 GCV를 1파이당 314만 1,059달러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알죠?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그 가격이 진짜면 저 파이 한 개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아요. 크라켄이니 바이낸스니 기다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 가격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준호 씨. 또 김칫국부터 마시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준호 씨가 1파일을 31만 4천 달러라고 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준호 씨의 그 1파일을 현찰을 내고 사줄 사람이 누구죠? 저요? 코어팀? 아니면 은행? 아무도 없어요. 유동성이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합의 가치는 좋아요. 그건 믿음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가격은 믿음 플러스 실제 유동성입니다. 만약 준호 씨가 1파일을 들고 가서 현대차나 빈페스트차를 사려 한다고 칩시다. 차 파는 사람은 부품 수입하고 직원 월급 주려면 현금이 필요해요. 그들이 파일을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다면 준호 씨한테 차를 팔까요? 그건 맞는 말이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으면 누가 팔겠어요? 몇 년 동안 번개 눌렀는데 1달러, 2달러라고 하면 차라리 앱 지우고 말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2026년의 현실을 봅시다. 타이 가격은 당장 달나라로 가진 않겠지만 안정될 겁니다. 작은 거래부터 시작될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0.05파이, 제주도 호텔 1박에 10파이. 이런 실제 상품 거래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고 그래야 투자 펀드들이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가치가 탄탄하게 오르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는 꿈은 깨세요. 구글 초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준호 씨는 31만 4천 달러를 원하죠? 저는 현실적으로 50, 100달러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오픈 메인넷이 완전히 열렸을 때 1파이의 적정 가격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A. 31만 4,159달러. B. 100에서 300달러. C. 10달러 미만. 여러분의 숫자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논리적인 댓글은 제가 고정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대형 파도를 맞이하기 위해 파이 지갑을 세탁, 정비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가격이 얘기하니까 꿈이라도 꿔서 좋긴 하네요. 그런데 수진 씨, 잔인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저 아직도 2년째 KYC가 보류 중이에요. 화면에서 검토 중이라는 글자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요. 제 고기 굽는 모임 멤버 10명 중에 4명이 적골이에요. 코어팀 일처리 왜 이래요? 2026년에 AI 안면인식 기술이면 1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서류를 묵히고 있는 거죠? 혹시 먹튀하려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 이 문제는 정확히 아셔야 해요. 코어 팀은 서버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AI는 준호 씨 얼굴을 0.5초 만에 스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신원 확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자금 흐름 통제, AM의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작년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한테 40억 달러 벌금 맞은 거 기억하시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테러 자금, 해킹 자금, 더러운 돈이 거래소를 통과하는 걸 못 막았기 때문이에요. 파이 네트워크 유저는 5천만 명입니다. 만약 코어팀이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그중 딱 1%만 범죄자들이 파이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한다면 그 즉시 이 프로젝트는 미국 SEC와 한국 FSC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멍하니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요? 전 그냥 주민등록증 사진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2026년 파이의 KYC 프로세스는 KYC 3.0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이 박준호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당신 계정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는지 샅샅이 걸러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검토 중에 걸린 분들은 보통 2가지 경우예요. 1. 이미지 데이터가 흐리거나 신분증과 불일치, 기술적 오류. 2. 알고리즘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한 대 휴대폰으로 10개 계정에 로그인했거나 자동 채굴 툴을 돌린 흔적이 있는 경우죠. 그들은 한 명의 범죄자를 놓치느니 차라리 선량한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메인넷에 들어오면 파이라는 국물 전체를 정부가 엎어버릴 테니까요. 준호 씨처럼 무한 펜딩 걸린 형님들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1인 1단말기 1계정 원칙을 어기진 않았나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댓글에 클린 파이라고 적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깨끗하다고 치고 기다려보죠. 그런데 수진 씨, 만약 내일 오픈 메인넷이 열렸다고 칩시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파일을 몽땅 업비트나 크라켄으로 보내서 싹 다 팔아치우고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전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고 새 차도 사야 한다고요. 파이체인몰에서 치킨 할인 쿠폰이나 사고 화장품 사는 건 관심 없어요. 대부분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현찰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사고방식이 메인넷 오픈 1시간 만에 파이 가격을 0원으로 처박히게 만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5천만 명이 다들 팔려고만 하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던진 파이를 누가 돈 내고 사줍니까? 거래소요? 천만에요. 걔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중개인입니다. 고래요? 여러분이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들이 미쳤다고 가격을 방어해줍니까? 만약 모두가 준호 씨처럼 생각한다면 파이는 요절할 겁니다. 파이의 진짜 가치는 거래소가 아니라 생태계에 있어요. 또 그놈의 생태계 타령. 아니 근데 제가 묻겠는데 지금 생태계에 자잘한 앱들 말고 뭐가 있습니까? 큰 착각이십니다. 지난주에 명동 가보셨어요? 파이 쇼룸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는 정관장 홍삼부터 삼성전자 제품, 여행 패키지까지 파이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이 소셜 플랫폼에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파이로 보상을 주고 있어요. 준호 씨가 파이로 물건을 사면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파이를 받으면 그 파이로 직원 월급을 주거나 물건을 떼우죠.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화폐의 순환입니다. 준호 씨가 원화로 팔아버리면 운이 좋아서 팔려다 쳐도 딱 한 번 부자가 되고 끝이죠. 하지만 이 디지털 경제 안에서 파이를 들고 소비한다면 준호 씨가 이 게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파이가 $50에 상장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전량 매도, 현금화해서 집 사고 차 산다. 2번, 보여 및 사용, 조금만 팔고 나머지는 생태계에서 쇼핑하며 쓴다. 솔직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매도팀 vs 사용팀. 저 이 비율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채널 구독하세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누구나 달달 외워야 할 5단계 생존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수진 씨, 나 해커가 AI로 니콜라스 목소리 흉내낸다는 얘기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하네요. 됐어요. 가격은 나중 문제고 지금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거네요. 저랑 형님들을 위해 체크리스트 하나만 만들어줘요. 이 파이 지갑을 어떻게 강철처럼 만듭니까? 좋아요. 지금 펜 꺼내서 받아 적으세요. 이건 제가 2026년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만든 산무 2U 원칙입니다. 3가지 절대 하지 말 것. 산무. 첫 번째, 공식 파이 브라우저 지갑 외에는 그 어디에도 24단어를 입력하지 마세요. 크라켄, 바이낸스 로고가 있든 니콜라스 사진이 있든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24단어를 스크린샷 찍지 마세요. 2026년의 AI는 폰 갤러리를 스캔해서 사진 속 글자를 읽어냅니다. 폰이 해킹당하면 바로 털려요. 세 번째, 모르는 사람에게 KYC 대리나 지갑 생성을 맡기지 마세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지갑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2가지 꼭 해야 할 것. 2U. 첫 번째, 물리적 백업. 24단어를 종이에 적어서 금고에 넣거나 코팅해서 은행 대여 금고에 맡기세요. 종이는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인증, 2FA. 페이스북과 전화번호 계정에 2단계 인증을 거세요. 파이 계정과 연동된 페이스북에 해킹당해서 파일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었어요. 참, 그 락업은 어때요? 저 지금 채굴 속도 높이려고 90%를 3년 묶어놨거든요. 이제 메인넷 되면 이거 풀어서 팔아야 하나요? 소탐대실 하지 마세요. 지금 락업을 풀면 고속채굴 부스터가 사라집니다. 지금 가장 현명한 전술은 이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 10에서 20%만 락업을 해제해서 생태계에서 소비하고 체험하세요. 원금 80에서 90%는 꽉 쥐고 있으세요. 왜냐고요? 생태계가 폭발하고 물량이 귀해지면 파이 가격은 오릅니다. 그때 준호 씨에 묶여있는 파이가 진짜 황금알이 될 겁니다. 지금 헐값에 파는 게 제일 바보짓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24단어 종이에 적어두신 분들은 아래에 안전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직도 메모장이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에 저장해두신 분들은 당장 고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고마워요, 수진 씨. 오늘 정말 제대로 개안했네요. 크라켄 루머부터 법적인 문제까지 지갑 지키는 법까지. 알고 보니 부자 되기는 쉬워도 냉철한 머리를 유지하는 게 어렵군요. 그럼 결론적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여름밤의 꿈일까요? 준호 씨,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를 하룻밤에 인생 역전시켜줄 로또 복권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웹 3.0 혁명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나 국경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화폐의 주인이 사용자가 되는 P2P, 개인 간 경제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법적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스캠 프로젝트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파이처럼 진짜 커뮤니티, 진짜 사람, 진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준호 씨의 지난 7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깨어있는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올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빨리 부자가 되면 빨리 잃지만 천천히 부자가 되면 오래가는 법이죠. 저 이 파이 꽉 쥐고 있겠습니다. 전 세계 공용화폐가 되는 그날까지요. 바로 그게 오늘 방송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파이 크라켄 상장 같은 뜬 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노드 돌리고 지갑 보안 철저히 하고 생태계를 응원하세요. 오늘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파이오니어에게 퍼뜨리게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코어팀의 오픈 메인넷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영상을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2026년 소셜파이 D앱으로 무료 파이 채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